자, 오늘 첫 코너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첫 코너는 히스토리 온에어입니다. 저는 항상 이 코너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마을 네. 방송이 끝나면 오래도록 기억이 나는 그런 군산들의 역사, 군산의 역사, 또 인물들의 이야기들, 또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역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청소년과 또 대표님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리울 역사문화 문정현 대표님하고 달걀에서 역사를 주제로 활동하는 어스토리의 장시우 청소년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역사를 좋아하는 청소년과 또 역사 선생님의 조합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히스토리 온에어가 들어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두 분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리울 역사문화 대표 문정현입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잘 보내셨죠? 그런데 시울의 7월은 어땠나요? 네, 저는 정말 재밌는 7월을 보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이번에 기말고사라는 시험을 봤거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말까지 학원을 가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평균이 무려 30점이나 올랐어요. 어머, 축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7월에도 정말 재밌던 부분은 이번에 학급 축제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반 대표 춤 장기자랑에 나가서 최종 3위까지 제가 이제 남았습니다. 자, 근데 매우 아쉬웠던 점은 제가 1학년이랑 가위바위보도 져가지고 제가 떨어졌어요. 네,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 7월도 정말 재밌고 활기찼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니, 시우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살짝 엿보기로 그 춤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세상에 나. 네, 춤이라고 하면 이번에 좀 유행하고 있는 춤이 노진구 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추는 거여가지고 추고 여기서 롤리롤리도 추고 또 추고 정말 근데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게 재밌긴 했습니다. 자, 정말 멋져요. 저는 그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탑동에 있는 모정 문화마당에서 옥구 들노래 공연이 있는 걸 참여했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그 연계기관 리더들과 함께 군산 역사문화 탐방 답사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시우와 같이 이기려 박사님의 그 고향과 대하초등학교, 선산 이런 곳을 다녀본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히스토리 온에어를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에 저희가 알아본 인물은 이기려 박사님입니다. 이기려 박사님은 만 91세라는 나이에 장수하고 계시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인터넷에 이기려 박사님을 치면 뱀파이어라는 별명이 나오는데요. 이런 별명이 붙게 된 이유를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기려 박사님이 만 91세라는 나이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동안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나이를 듣지 않고 봤을 때는 60세에서 70세로 많이 젊으셔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뱀파이어라는 별명이 붙지 않았나 하네요. 저는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셔서 뱀파이어라고 별명이 붙은 줄 알았는데 91세이면서도 우주적인 극한 동안 때문에 그렇군요. 그 동안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들려줄 이야기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그죠? 저도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이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에 저희 어스토리와 문정현 대표님이 함께 대하면을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잘 알아.
네, 이번에 저희가 다녀온 곳은 탑천로, 탑동, 그리고 이기려 가족분들의 선산, 그리고 대하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기려 박사님의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씩 질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자, 이기려 박사님께서 가천 이기려라고 불리고 계시잖아요. 이 가천이란 호를 누가 지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호는 류승국 박사님이 지어주셨고요. 그 가천의 가자는 아름다울 가자예요. 그리고 천은 샘천자인데 그 박사님의 그 삶이 아름다운 샘처럼 솟아나는 삶을 살아라 해서 가천이라고 지어줬고요. 그 아름다울 가자를 파자를 해보면 제일 위에가 길할 길자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풀초자인데 풀초자가 열십자가 두 개가 있는, 그러니까 20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는 더할 가자예요. 그래서 아름다울 가는 길한 좋은 일이 20번이나 더해진다라는 뜻이래요. 네.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기려 박사님께서 그거 태어나신 이제 태어난 마을 앞에 가천 이기려 왕벗 꽃나무 길이 있는데 이 길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사님의 고향인 그 안터 마을 옆에 탑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탑동 앞에는 옥끝들이 펼쳐져 있고 그 뜰 사이에는 천이 흐르는데 그 천을 탑동 앞에 있는 천이라고 해서 탑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가운데 탑동과 탑천 사이에 그 길을 탑천길이라고 했는데 이길려 박사님께서 자기 고향 동네 앞에 있는 길이라고 해서 왕벚꽃나무를 기증을 했대요. 그래서 봄이 되면 어떨까요? 그 길이? 그 길은 이제 봄에 가면 여행 필수 코너로 될 수도 있을 만큼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네. 세 번째 질문은 이기려 박사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길려 박사님은 딸만 둘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는데 새참 강주리에 노숫가락이 가득 있었대요. 밥은 없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라는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들이 태어나겠다 기대를 했는데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박사님 어머니한테 미역국도 먹지 마라, 바로 가서 일해라 이렇게 했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6살까지 말을 한마디도 못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이 터지면서 청산유수로 말을 하다가 대하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늘 반장만 하고 1등만 하고 이려오고 때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 혹시 그때부터 리더의 이제 가망이 보인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하고 아버지께서는 이길려 박사님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자가 배우면 팔자만 세다 하면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엄마가 내가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두부 장사를 하서라도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대학을 가라 하고 응원해 주셨고요. 그렇게
이제 의대를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면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이좋게 지내고 잘난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35세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고요. 의대를 다닐 때 전쟁 중이어서 뭐 학교 공부하기도 불안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실험 도구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인고를 사서 그 뼈 명칭을 외우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난리를 쳤었고요. 그때 할머니가 막아줘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기려 박사님께서는 우여곡절을 모두 다 겪으신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대하초등학교를 다녀왔잖아요. 대하초등학교에 엄청 억수로 큰 이제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 도서관 앞에도 억수로 큰 이제 비석이 있었어요. 그 비석에 지평선을 바라보라, 봐라.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귀가 저한테는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비석에 바람개비의 산실이라는 글귀도 저한테 엄청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두 글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길려 박사님이 태어나신 그 고향 동네가 안터인데, 이 안터에, 그러니까 조선을 세운 이성계, 그 왕의 그 셋째 아들 이간대군의 그 8대 손이 전국에서 이제 살기 좋은 곳을 찾다가 그곳에 둥지를 틀었고 그 10대 후손이 이길려 여사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 보면 앞에 오크틀이 펼쳐져요. 굉장히 넓게 펼쳐지고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안 되는 지평선을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평선이 보이고 높은 하늘이 보이고 넓은 들이 보이는 큰 공간을 보고 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박사님은 그 지평선 너머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꿈을 키웠는데 자기 대하초등학교 후배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주는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바람개비의 산실이라는 것은 우리 시우는 바람개비 돌려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돌려봤어요, 바람개비를. 그렇죠. 그런데 네. 바람개비 돌릴 때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지 돌아가나요? 아니면 역풍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달릴 때 돌아가나요? 역풍으로 이렇게 쭉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때 네네. 좀더 그런 많이 것처럼 돌아가더라고요. 역풍을 맞이할 때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듯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더 삶을 활기차게 힘차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대하초등학교 후배들이요. 그렇게 삶을 어떤 어려움이 겪더라도 어려움을 맞이하더라도 그걸 잘 극복하고 신나게 살아가라. 이곳이 대하초등학교가 그런 산실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그 후배들에게 격려 말로 써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때까지 바람개비가 이렇게 멋진 건 줄 저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바람개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이기라 박사님의 꿈에 실천한 꿈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이길려 박사님의 꿈의 실천은 수많은 경력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 의대를 졸업하시고 1958년에 인천에 산부인과를 개원을 했어요. 지금도 병원을 개원을 하면 먹고 살기 아무렇지도 않죠. 남들이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 산부인과를 갑자기 접으시고 1964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던스까지 다 하고 1968년에 인천에다 자기 이름을 건 실명제 병원을 차려요. 이길려 산부인과 병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진료비를 안 내고 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성금을 꼭 받았대요. 그런데 이길려 박사님은 병원 앞에다가 선물을 받지 않겠음이라고 딱 적어놨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웃 병원에서는 한 환자가 30명 정도 됐었는데 이길려 박사님의 병원에는 100여 명 정도가 하루에 이렇게 왔었고 그때 돈을 좀 많이 버셨겠죠. 그래서 이제 9층짜리 또 병원을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병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초음파 기기를 처음으로 들여놓기도 했었대요. 이제 병원에 가면은 또 환자들이 좀 불안해 하잖아요. 시우도 보면 어릴 적에 청진기를 이렇게 대죠. 그럼 네. 청진기가 가슴에 닿으면 굉장히 차갑죠. 아, 그쵸. 놀라죠, 완전. 놀라죠. 그런데 그 환자들이 놀라고 막 불안한데 그럴까 봐서 환자가 오기 전에 가슴에다가 항상 청진기를 이렇게 품었대요. 따뜻하게 해서 청진기를 대고 하는 배려심을 가지고 환자를 돌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1978년에 인천에 길병원을 세우셨고요. 1998년에 가천의대를 설립했고, 그리고 경원대학교도 인수해서 학교법인 이사장도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 취약지대인 양평과 또 철원에 길병원 분점을 냈는데 20년 동안 계속 적자를 내면서도 꾸준하게 아픈 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러셨대요. 네. 아, 그렇군요. 이기려 여사님께서 이루신 꿈 하나하나가 정말 스케일이 너무나도 크신데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기려 여사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길려 박사님을 꿈꾸는 에너지 덩어리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럼 시우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저번에 맹수였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번에는 이기려 박사님을 거북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거북이? 싶습니다. 나쁜 의미의 거북이가 아니에요. 그럼. 거북이가 이제 장수를 하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100년도 넘게 장수를 하는데 이기려 여사님도 그만큼 장수를 하고 계신 인물이라서 저는 거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거북이와 토끼의 그 경주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 경주에서 거북이는 정말 열심히 끈기 있게 결승전까지 도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기려 여사님께서도 지금까지 장수하시면서 우여곡절이 많으셨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열심히 이제 계속 활동을 해오셨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엔 거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이길려 박사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박사님은 대야, 즉 큰 뜰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큰 뜰이라는 지명 안에는 큰 기운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큰 기운으로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시는 분이 군산분이라는 거 정말 자랑스럽죠. 그죠? 네, 무지 자랑스럽네요, 저도. 네. 네, 저도 그동안 저희가 소개했던 인물과는 살짝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새로웠고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아오시는 분이라 더 잘 퍼뜨리고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네. 우리 손 들고 네. 자 스님이 할까? 네. 하나 둘 셋. 다음 달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 네. 마지막까지 안 맞았다. 아. 네. 그 마지막에 안 맞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맞추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 소장님하고도 저하고 매번 안 맞잖아요. 네, 매번 오셔서 그거부터 연습하시던데요. 네, 매번 안 맞아요. 네. 네, 역풍에 더 강해지는 바람개비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뭔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따라 사는 것도 좋은데 네. 그 역풍에 또 실려가는 그 삶? 또 멋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히스토리 오네요. 오늘도 너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매달 이렇게 우리 군산 지역의 역사적으로 또 의미 있는 분들을 알아보고 또 우리 학생의 릴스 영상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풍성해지는 우리 온에어 방송이었고요. 자, 다음 달도 저희 기대를 하겠습니다.